예, 날씨 좋은데 이렇게 함께 자리를 착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청년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 이전에 그 핸드폰 가지고 계신 거는 무음과 진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참석자 소개, 그리고 청년 대표자의 사전 질의 및 응답, 참석자 자율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중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 많은 청년분들께서 참석하셨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숙명여대 이영민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콘서트 시작하기에 앞서 한동훈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할까요? 사실 제가 이런 이름으로 하는 건 처음 해봐요. 근데 장소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많이 정책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100% 이해하겠습니까? 입장이 다른데. 그런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이 연금개혁이나 정년연장 등 이런 거잖아요. 사실 거기엔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보다 저희 같은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더 직접적으로 받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막상 하나하나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할 부분이 많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치가 이 제도를 결국 만들 거거든요.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치 자체가 정말 그렇게 수준이 높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역량을 갖춘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그 정치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이 자극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하는 연금개혁이나 정년연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그러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치 씬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뵙게 됐고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행사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행사에서 주제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입니다. 물론 청년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또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다 만족하면서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개혁이라는 건 누군가 적시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그 일을 이제 당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를 갖다 잘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혁을 놓치면 그게 더 큰 문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텐데 특히나 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조정 방안 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연금들 간의 어떤 연계나 조정 같은 구조개혁 전반을 한번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고요. 다음으로 연금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정년 연장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일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퇴직 이후의 삶이 불안하고 지금처럼 고용조정이 계속되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원하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일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덜 내고 더 받고 싶고 덜 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오늘 참석하신 청년 대표자분들의 질의를 듣고 자유롭게 또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큰 마음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연금개혁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마주하는 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연금 개혁 이퀄 짐 이렇게 전제가 되고 시작이 된다면 사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하필 청년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우리가 왜 지금 이 키워드를 빼놓지 않고서는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영역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청년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당위성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연금 개혁은 이퀄 짐 요 공식을 좀 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로서 또 지도자로서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문제를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초의 생각과 달라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에서. 문제를 진짜 해결하거나 범인을 찾아서 비판하거나인데 이거는 사실 범인이라는 게 잘 없어요. 처음에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될지 몰랐었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31년, 보통 몇십 년 뒤라고 얘기하잖아요. 203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 7년 뒤인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는 액수, 지금 현재 기금이 1140조가 있습니다. 많아 보이죠? 그렇지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받는 돈으로 그 돈만 가지고 추가로 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충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부터는 기금에 있는 이자들을 갉아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점점 이 1140조를 빼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41년부터는 바로 수치상의 적자가 생기고 51년이 되면 지금 상태라면 이 기금이 0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그런 면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럼 젊은이들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이거 탈퇴해버리면 어때? 안 내고 안 받으면 그만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들하고 저희 연구해 보니까 지금 정부안,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좀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더라도 이 수익비가 1.7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비는 낸 돈 대비 받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1.7이고 받는 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민간에 연금 상품들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그 중에 이 정도 되는 유리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혁이 돼서 좀 불리해지더라도 이걸 탈퇴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청년들에게 불리한 거라면 이미 탈퇴의 자유도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연금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연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됐잖아요. 60에 은퇴를 해요. 지금처럼. 근데 한 50년, 저는 한 40년 더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50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빈곤하지 않게 살 수 있지? 라는 걱정이 이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동안에는 연금이었고, 근데 연금만으로는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서 전부 생활을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60세가 아니라 65세예요. 그리고 그 액수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 나머지 받아갈 수 있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당초에 너무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겁니다. 꼭 청년과 기성세대 문제를 떠나서 물론 사실 저희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도. 저도 제가 지금 50 조금 넘었으니 한 15년 이상 후에나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돈을 내게 되겠죠. 조금 나쁜 조건으로 그 차이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걸 바꿔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는 것.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안 건드리게 되면 분명히 이 기금이 0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손해보는 부분, 그러니까 기성세대 부분을 어떻게 가냐면 과거보다 더 많은 복지를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 복지를. 역으로 제가 여러분 그 나이대에 있어서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국가나 지자체로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잘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거나 했었을 때 보조금 받거나 이런 거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축적되고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60이 정년이 되면 60부터 그만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 가능한 건강 연령이라는 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50이나 60 되더라도 굉장히 노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노동력을 이 인구절벽 시대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게다가 65세부터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60에 그만둡니다. 그럼 5년이라는 이 소득의 크레베스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의 정년 연령이 같이 정년 연장 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정년 연장 등이라고 하냐면 법상의 정년 연장을 몇 살 낸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보행의 방법이 있는데 언론은 그 얘기를 다 해도 무조건 정년 연장이라고만 씁니다. 그게 쉽게 이해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해 차원에서 서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Why me? Why now? Why me냐? 그럼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떤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세대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이 지금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 좀 개선점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라고 합니다. 저도 연금개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표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하려던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지금 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이라는 이제 주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연금 안 내고 안 받을래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연금개혁안을 보면은 지금 더 냈을 때 내가 나중에 65세가 돼서 과연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금개혁안은 사실 모수개혁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해서 그 재정 자체의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신생아 수를 보더라도 이 인구 절벽에 가까워지고 그 생산 인구는 엄청나게 감소할 거라는 건 사실 정해진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 모수 개혁을 하더라도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거는 정해진 미래고, 다시
그걸 또 미봉책으로서 모수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갈이 될 거라고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 연금의 구조 자체를, 틀을 자체를 바꾸자 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만약에 디폴트가 나잖아요. 국민연금에. 그럼 우리나라는 망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나오는 산식 계산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 상황들을, 이제부터는 이 인구 상황들을 감안해서 만드는 산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세대에서 사실 저도 15년 뒤잖아요. 우리가 이걸 못 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국민연금에서 디폴트가 난다. 그건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다른 채무도 아니고 국민연금, 그러면 그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설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질문하셨죠. 청년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 그렇죠. 조금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니까 또 여기도 오셨을 텐데 한 두어 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이 공포나 불안이 잘 모르고 잘 그냥 겉에를 볼 때 생기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일단은 국민들에게는 좋은 거라는 것.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국민연금이 1988년이에요. 그리고 99년에 전 국민 확대가 됐어요. 그때의 정부가 만들어질 때는 이런 자세한 계산을 한다기보다 이 계산, 원래 처음 조건 자체를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조건 자체가 너무 국민들한테 세게 유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유리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저는 이게 디폴트 날 거라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맞죠? 예.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그 교수님 해서 좀 정리해서 한번 쉽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몇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내가 냈는데 나만 내놓고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없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년연장 같은 걸 가더라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도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연장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어요. 근데 저는 먼저 이 고백부터 하고 갈게요. 정치인들이 정년연장이나 연금개혁 얘기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잘못됐다가 정말 패가 망신한 정치인이 전 세계에 수두룩해요. 마크롱이 정년 연장 몇 년 얘기했다가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좀 풍토가 다른 거예요. 복지에 대한 세금 부담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비중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아니 내가 이제부터 좀 일찍 쉬겠다는데 왜 내가 더 일해야 되지? 라는 관점이었던 거고, 저희는 복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 지출이 그렇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60세 이후에 내가 몸이 팔팔한데 50년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 보고 제가 느낀 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정년연장, 꼭 정년연장을 말하는 거지만 계속 일하기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높았던 비중은 40대, 50대.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모아둔 돈이 50년, 나머지 40년, 50년 동안 내 노인민구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도 않고, 집값은 올라가고, 기본 수입은 적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5년 뒤에 받는 데다가 그 액수도 소득 전체의 40% 불구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에요. 정년의 문제, 그리고 연금의 문제.
그리고 청년 복지의 문제.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한 틀에 놓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거기에 관해서 정년연장도 이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정년연장에 관해서 사실 대기업에서 만약에 대기업에서 정년연장 한다 그러면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니들만 다 해먹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내 잠재적인 기회를 좋은 양질의 직장의 기회를 뺏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그런 문제는 저는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년연장, 말씀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정년연장 이 제도의 방식은 저는 오히려 근기법 옛날에 했을 때가 반대 방식으로 대기업이나 그런 아주 선호하는 직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등의 제도를 훨씬 뒤로 미루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용이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상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정년연장, 연금, 복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퇴직연금. 이런 퇴직연금이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고, 결국은 저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상황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한번 한번 봐주시면,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디폴트 날 가능성은 0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식의 민간의 어떤 연금 제도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자, 이런 결론에는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정책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서율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의 그 계속 고용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 그 당 내에 있는 격차해소 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층이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중고령층에게 그 정년 연장 이슈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40만에 육박하는 쉬었음 청년, 그리고 구직 단념 청년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당의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최근에 보면 고독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독사, 예전에는 노년층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청년 고독사란 말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자산이라든가 부모님의 어떤 부양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복지의 범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잡을 구하려다가 안 되고 이게 반복되다가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챙겨야 하는 방식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건 좋은 말씀입니다. 이 취약 청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정년을 62세 넘으면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중소기업이라든가 생산 현장에서는 65세 계속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으니까요. 외국인을 구해도 안 될 정도 인력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근기법에 정년을 좀 하고 하는 그런 전체 한 25%나 될까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미 정년 문제는 어느 정도 상당히 물러한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이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예를 들자면 그 현대차인가요? 현대차에서 생산직의 경우에 정년 이후에 사실상 재고용하는 방식을 최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부장하라?
계속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한 겁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되 대신 그건 초봉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일감으로 생각할 때 그거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죠. 노조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서 더 그래도 일하겠다고 한 분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세 넘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어떤 제도적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 영역에서 그레이 영역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걸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룰을 정하는 것,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둬도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년을 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전에 뭐 권고사직이니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호한 법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년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피하지 않고 지금은 충분히 논의할 때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오려고 노력합니다. 과연 청년들은 이 정년 연장 등의 문제를 갖고 왔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거예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직장의 경우에는 이걸 정년 연장했었을 때 우리 청년들의 기회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렇지만 그냥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기업과 그 문제되는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들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용 시기를 많이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적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서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청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당연히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정책이 있었죠. No Child Left Behind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No Youth Left Behind라고. 이게 나름대로 일하고 싶지 않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경쟁에서 누락된 분들도 분명히 손을 잡고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격차 해소고 복지인데요. 지금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진짜 복지의 퀀텀 점프는 되게 보수 정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연금이라든가 복지가 제일 처음 출발한 게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시대였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의 표상이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추진하면 또 반대편 상대편에서도 이걸 안 하겠다고 막을 병분이 약해지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복지에 대해서는 더 마음을 쓰면서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은 저희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오현주라고 합니다. 네, 본업은 원래 청년정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떨리지만 침착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정년 연장과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정년 연장 제도를 잘못 건드릴 경우에 이제 세대 갈등을 포함해서 비롯해서 저희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대표님 말씀에 10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년 연장 문제에만 시야가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노동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 연령층에게 모두 적용이 될 수 있는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논의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세대만 하더라도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차가 차면 자연스럽게 승급을 해서 일률적인 진급 체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커리어가 유연화되고 많이 다변화가 되었고 특히 청년들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직도 잦아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근로 조건의 자율성을 가지고 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연령대나 아니면은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의 노력이나 성과나 실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청년들의 욕구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의 문제는 지금 굉장히 다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노동약자 지원법을 준비해서 발의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근기법상의 노동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배달 그리고 특고 특수고용직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저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이에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그 권리관계를 하는 것.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가면 그런 업체들의 고용주들이라든가 아주 소규모 업체들은 그분들도 강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걸 해결해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업종에 노동약자 업종에 관해서는 그 의무의 주체를 국가로 하는 지원해야 되는 법을 냈습니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보이는데요. 결국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진짜로 7%, 8%, 10% 성장이 우스웠어요.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되냐면 이거는 존마켓에서 대학생들이 무조건 갑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그때는 대학생의 숫자가 적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상향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의 도구라는 건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 지금의 AI 혁명에 올라타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크게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보수 정권하고 다른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이 그냥 미래나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의 복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지를 위해서요.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집중이 필요해요. 결국은 복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동의 문제도 복지의 문제로 해결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만으로 규정해 놓으면 이거는 그냥 쳇바퀴 도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일종의 갈라치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많은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정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연공성이 높은 임금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에서 정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높은 급여만 계속 받으면서 계속 가느냐? 그러면 높은 직급으로 가느냐? 저희가 말하는 이 정년 연장의 문제는 그걸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선 당연히 아까 제가 현대차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 이 선택지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승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의 연공성 위주의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그런 그 문제도 지금 정년 연장 등의 이슈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정년 연장 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용어가 이게 정확한 겁니다. 정년 연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년 연장, 포괄적인 계속 고용, 재고용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도. 그런데 이게 내가 신체적으로 일하거나 정신적으로 일하기가 충분한데 단지 어떤 나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일종의 강제퇴직과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연공성 있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적어도 전체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이니 그 즈음에 있어서 재고용 즈음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대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분들, 청년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 대표자분들의 질의와 대표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하시니까 굉장히 명쾌해지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청년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당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 고민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참석하신 청년분들께서 연금개혁하고 정년연장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자기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때 당대표님도 계시면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할 텐데 앞에 테이블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기 중계동 백사마을 때 연탄봉사 때 뵀었는데 예,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시다가 이제 당대표 취임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청년 강동희라고 합니다. 계속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가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해졌어요.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 연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 실정은 어떤지, 또 거기서 우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정말 더 좋은 정책으로 가야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입법을 하기 전에 다른 나라의 사례에 분명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우리는 좀 늦게 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많이 준다는데 그 자체가 오는 어떤 그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생각 못 했을 거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게 임금체계라든가 복지체계하고 연동해서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지체계가 아주 강화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정년 연장을 하면 학을 띱니다. 아니 왜 내가 더 일하란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좀 복지받으면서 연금만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액수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연동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렇다라는 말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너무 일도양단으로 하게 되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마크롱 같은 경우가 그거 한번 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거기는 게다가 이민자들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하고도 연동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 오랫동안 복지를 가르쳐 오신 안상훈 의원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6달 전까지는 저 서울대 교수로 이 사회정책 사회부장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지금 정치에 뛰어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수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특강 강사 모셔서 제 강의 시간을 때우는 듯한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 좀 하면은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소득보장제도,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선진국들이 공이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습니다. 다 저출산으로 가게 되죠.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 진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나라가 다 가부장 제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비혼이라든지 출산을 좀 미룬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이제 연금 같은 경우도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개혁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우리보다 한 20, 30년 앞서서 그런 개혁들을 했고요. 근데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로 나눠집니다. 크게 보면. 근데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한 10년, 20년 동안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이 문제 아까 대표님께서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하자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상식인들은 이 문제는 힘들지만 또 내가 부담을 더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겠구나로 얼추 일치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학자 출신으로서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연금 개혁이 성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당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좋은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첫 정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수개혁은 저희가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또 뭐 정년연장 등등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와중에 그게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우리는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딴 나라에 20년 했다 그래도 5년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 적어도 표 생각만 하고 나라 미래, 청년 미래 내팽개치고 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뭐 대표님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담률에서 뭐 9%, 10%, 44%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망하는 거는 완전히 이대로 망하는 건 51년이에요. 2051년에 저희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제가 2051년까지 정치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그 표의 득실로 본다면 받고 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좀 책임감 있는 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수개혁이 그런 거잖아요. 몇 퍼센트. 이건 이제 어떤 종류로든 간에 합의가 되고, 그리고 구조개혁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갭을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서 메꿔보는 시도를 한다든가, 정년의 문제로 해결한다든가, 어떻게 일하는 걸로 한다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이 직업 보조라든가 이런 이 복지의 문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점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냐면 연금 투기가 구성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금 투기가 몇 번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역사상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정년 얘기는 정치인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슬금슬금 피해 다니는 거예요. 상황은 나빠지지만 이 연금 투기를 통해서 이런 공론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연금 투기에 빨리 참여해야 합니다. 왜 참여하고 싶지 않은지는 알겠어요. 이거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참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거 잘못됐었을 때는 저는 피해는 젊은 분들이 입어요. 2051년 제가 73년생이니까요. 2051년 정도라면 뭐 근데 여러분은 그때 정말 더 지금보다도 전성기를 맞고 계실 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을 계산해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연금 투기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 또.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송형근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대다수 직장인분들이 연금에 좀 반감을 갖는 이유가 이게 일종의 약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수익률이 70% 넘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본인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샐러리맨들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사실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외 내수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당장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 보상하는 인센티브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표적 그런 생각 중이신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소득세율을 그거에 맞게 조금 보상한다던가 그런 국세 차원에서의 논의도 실수령액을 맞춰주기 위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상자산에 관해서도 과세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금투세 폐지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연령 이후에 지금과 같은 어떤 여러분이 직업인으로 생활한 다음에 50년을 더 살아내기 위한 충분한 어떤 이 자산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구조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연금 자체는 상당히
이 미래 대비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국민연금은 실제로 받아가기 시작한 게 그렇게 많이 안 됐다. 무슨 얘기냐면 붙는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연금을 받아가시는 숫자가 점점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88년에 처음 만들었고 99년에 전 확대됐다고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수혜를 받아가는 분, 낸 거 말고 그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이게 굉장히 위력적이고 혜택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이 청년층에 관한 복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재교육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접 지원의 문제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쿠폰의 방식도 문제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국민연금을 상쇄하기 위한 방식 복지다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복지의 양태는 굉장히 늘어날 거고,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는 형태의 복지가 한 1,000 몇백 개 될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걸 모르거든요. 잘 못 쓰는 부분도 많고 예산이라는 거는 정부 예산이 이만큼 많이 있으면 결국 그거가 정말 뭐 무한정하다면 다 쓰면 좋겠지만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당을 이끄는 한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이기심과 공적인 목표가 결합될 때 좋은 결과가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그런 면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에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고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세혁이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온 것만큼 우재전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연장이 확정되면서 비정규직 형태나 다 중단기 계약직 형태로 이제 계속 고용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공기관이나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계약직 형태로 인해서 그냥 계속 고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추가로 설명해 주고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규직이 점차 확연히 줄어들고 단기 계약직 형태의 계속 고용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혹시 있으실지? 고령층에서 말씀하세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말씀하세요? 전반적으로, 네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게 한 가지 문제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청년층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고령층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완전히 다 다른 것 같아서 한 가지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최근에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런 특고나 이런 부분들의 좀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용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과거에는 일률적이었거든요. 산업 자체가 일률적이다 보니까 사업주랑 고용자 이렇게 하나로 묶어진다면 이제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만 해도 3자간 관계에 가까워요. 그러면 과거에는 사업주랑 근로자만 있었으면 이제는 중간에 플랫폼이 있어서 플랫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때 그러면 과거에는 양자간 관계고 되게 고용 관계가 단순하다 보니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떻게 보호 장치를 구사하는 게 간단했어요. 왜냐면 일률적으로 비슷한 부분에 보호할 거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고용 형태가 달라지고 여기에 갑자기 플랫폼도 끼고 막 이상한 다양한 형태가 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만들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의 전략은 하나씩 그래도 소분화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희의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최근에 뭐 일하는 사람 뭐 보호법 이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든 일률적으로 묶어서 그냥 과거처럼 하나의 관계로 만들자는 법률에 가까운데요. 저희는 조금 넓혀서 약간 다양해지면 그 하나하나에 맞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접근에 좀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만약에 못하는 것들은 과거와 달리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해 주자. 그게 저희가 최근에 발의한 기대런덕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뭐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100% 따라갈 수는 100% 바로바로 빠르게 따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뭐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01년생 홍예경입니다. 일단 저 비슷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좀 청년층이 좀 비정규직 채용이 좀 많다 보니까 파견 근로나 아니면 정말 2년 계약하고 만료 후에 이제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조금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고 저도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고 저도 이제 벌써부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이제 구직 활동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되게 좀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비정규직 분들이 먼저 조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기계약직이나 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좀 많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청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뭐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잖아요. 모두가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확실하게 이 나름대로 힘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간에 이 제도를 움켜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들, 인류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당초의 목적과 달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히려 그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의 여건을 아예 그런 식으로 이 계약,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무기계약 전환이 아니라 그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그런 부작용도 나고 있죠. 결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단기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야 되고 오히려 정년 연장, 연금보다 훨씬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결국은 타파해야 된다는 일단 달을 가리키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달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 사용자의 부당한 어떤 해고라든가 그 부당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가가 직접 이 선을 지키면서 개입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 영역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는 결국은 이중구조의 타파이지만 그것만 보고 그냥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푸념하기에는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하는 지금 기대 언덕법 원래 이름이 뭐예요? 노동약자 지원법 그걸 비롯해서 기본적으로는 노동약자에 대한 어떤 기본을 지켜주는 부분 그러니까 그 하한을 충분히 받들어주는 정책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정책일 수도 있고 우리 행정 규칙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장려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에서 누락되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 자산을 보장해둬야 되는 것도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위해서 경쟁을 장려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또 개입해야 되는 과정이 어느 선까지인지에도 항상 늘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걸 지키면서 그렇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지키는 그 한으로서의 그 문제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열띤 토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서관님이 저한테 와서 계속 쪽지를 계속 줘가지고요. 계속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인데 대표님 또 일정도 있으셔 그러셔서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당 대표님께서 오늘 하신 얘기를 종합적으로 좀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행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신 다음에 저희가 또 더 예.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배운 거라서요. 여기서 들으시면 되고요. 예, 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해요. 그런데 저같이 정치적인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잘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 이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10년 뒤, 20년 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되게 꼰대 이미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런 면이 좀 있긴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그리고 지향하는 정책들이 저는 청년 여러분들하고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일종의 전 전체주의적 사회를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다 해서 회사 접고 25만 원 나눠주고 이런 식이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 연금 좋아 받고 2% 더 이런 거. 근데 그런 식의 정책은 개인의 개성과 자유와 개인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 정치의 본령은 우리 국민의힘 정치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령은 개개인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저희의 정책과 우리의 정치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을 생각할 때 이런 정책을 볼 때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구나. 이거 좋아하실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잘 보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의 그 그림은 여러분과 같은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년연장 등이나 연금이나 비정규직의 문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더 잘 반영하고 그리고 정치를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고 잘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잘하시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청년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